주진우 라이브. 2020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반드시 새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협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는데요. 통합당에게 협치란 무엇일까요? 최영두 원내 대변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단순한 부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선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30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시급은 8,720원, 한 달로 계산하면 18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노동계는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냐면서 반발했습니다. 최저 수준으로 오른 최저임금, 그 의미는 무엇일지 민생천재 안진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버스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붙어있는 그 표 많이 봤는데요. 항상 제가 들어올 때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네. 오늘은 초복입니다. 뭐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보양식 드셨어요? 저녁에 드실 예정이시라고요? 그럼 뭐 드시려고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코로나로 힘든데 잘 먹어야죠. 각자 좋아하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건강 챙겨야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 슬로건, 오늘도 도전 해보세요. 느낌 가는 대로 그냥 한 줄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의 장원에게는 치킨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복맞이 조금 많이 뽑겠습니다. 세 분한테 닭 교환권 드릴 거고요. 마지막 최종 장원께는 큰 선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송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점심 때 뭐 먹었어요? 스시 먹었습니다. 스시요? 초복에는, 복날에는 초밥이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봤어요. 복날에 스페인 요리죠,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주변에 왜 또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쿠폰 같은 걸 닭을 줄 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또 초복이라고 또 굳이 또 닭을 먹어야 하나. 네, 그렇죠. 제철 과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초복마다 깔보나라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코로나 현황 살펴볼까요? 어제 신규 확진자 61명입니다. 61명입니다. 다시 늘었어요. 61명 걱정이에요. 가운데 국내 발생 14명인데요. 네. 해외 유입이 47명이나 됩니다. 국내 발생은 나흘 연속 10명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명, 경기도 3명, 그리고 인천이 2명이고요. 광주와 대전, 강원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은 지난달 26일 이후에 21일째 두 자릿수 증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47명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20명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는 입국 뒤에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의 효능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예,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먼저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행 3명과 1시간 이상 같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해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서 추가 감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승용차 안에서요, 마스크를 쓰고.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또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 3명이 여러 차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교회에서 강력한 마스크 조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9,000명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마스크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만 있어도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방어하고 그 옆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좀 잘 지금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잘 지켜가 보자고요. 우리는 좀 그래도 상황이 괜찮습니다. 전 세계 상황은 심각한데요. 일본 걱정입니다.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로 나왔습니다. 280명 이상 확인이 됐는데요. 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오늘 오전에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28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제 하루 일본 전역에서도 450명 신규 확진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서 450명이고 도쿄 네. 도쿄 근처만 280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도쿄도는 자체 경보인 도쿄 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동 자제도 요청했고요. 그렇지만 긴급 사태 때와 같은 음식점에 대한 휴업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부담 때문이고요. 그런데 지자체와는 좀 모양이 다르게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중 감염이 큰 폭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다. 감염 확산 방지와 사회 경제 활동의 양립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스가 관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아니 큰 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확산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가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지방으로 여행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확산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상황도 심각해요. 예,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7만 명 넘어섰습니다. 아니 6만 명대가 언제였는데 5만 명 넘었을 때가 언제였는데 이제 7만 명으로 더 늘었네요. 그렇죠. 13일부터 6만 명대였잖아요. 네. 어제 바로 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잠깐 보면요. 361만 명이나 됩니다. 아이고. 지난달 보건당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선거 유세를 했던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주지사도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공화당원이고요.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마스크 쓰지 않고 지지자들과 함께 유세장에 이렇게 참석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 네, 코로나19가 재빠르게 이렇게 확산하는데 미국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은 11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2만 4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 모델도 내놨습니다. 브라질은 어떻습니까? 브라질 신규 확진자 3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인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3만 명 또 어제 하루 추가됐습니다. 아이고 걱정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방역,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손 잘 씻는 거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7대 5로 나뉘었는데 파기환송 7이고요. 유죄 5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또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 유지하게 됐고요. 전원 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에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어요.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했고 총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설 공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네. 1심과 2심에서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죠. 예, 2심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에도 이재명 지사가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봤고 이게 토론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얘기하지 않은 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그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오래 걸렸어요. 4월 총선이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1대 개원식 드디어 열었습니다.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열리는 개원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전 축하 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국난국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 그리고 민생과 공정경제 관련한 임대차 3법 이런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얘기했습니까? 네. 예. 국회가 그러면 할 일이 많은데 늦게 시작한 만큼 어떤 일 하겠다고 지금 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진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뭐 전망이 순탄치만은 사실 않죠. 네. 예, 다음 주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하는 만큼 부동산 등 현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20일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통합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있고요. 여당을 향한 진상규명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벼르고 있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은 오늘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177명이 투표한 가운데 176표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한 표는 누군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투표에는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이 불참했는데요.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투표에는 불참했습니다. 예.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조만간에 국정원장 내정자인 박지원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명에 대한 이제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예. 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 이렇게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관련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내용을 보면 고소인은 인터넷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 상황에 대한 지나친 묘사, 비방 억측 이런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전직 비서인 A씨를 두고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2차 가해 논란이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이런 호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서 보호받고 또 지원받는 분들은 모두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울시에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또 여성가족부에 제출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지인한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죠. 탁현민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인데요. 네? 한겨레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악의적 보도라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강경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네, 한겨레는 어제와 오늘 보도에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최측근이 세운 신생 기획사입니다. 노바운더리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그리고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 측에서는 22건이 아니라 건수가 아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바운더리는 어쨌건 국방부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식 계약을 맺지 않거나 수의 계약을 필요한 서류가 남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한겨레는 보도했는데요. 네. 2017년 5월까지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던 신생 업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부 행사 용역을 맡으면서 2년 10개월 동안 3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맡았나 이렇게 봤더니 국방부에서 진급 장성, 그러니까 별을 단 군인들한테는 대통령이 그 검을 이렇게 주는 행사였는데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삼정검이라고 합니까? 삼정검을 주는 행사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장군들한테 검을 직접 수여하는 게 저는 좀 그 군인들의 그 자부심을
좀 고치시키는 일이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행사가 급해서 수의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수의 계약을 했을 때는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노바운더리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땄을 때는 7,800만 원 주고 이 같은 행사를 땄어요. 이거 참 그래서 수의 계약이 이게 있고 이득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아무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행사는 서류를 보관 중이고 일부 행사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행사 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 종료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집행했다. 예. 그리고 해당 기사는 이런 긴급한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 방법 그리고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한겨레 신문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일정에 관한 일이고 대통령 행사에 관한 얘기는 지난 정권도 이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후보를 냈습니다. 여성 후보인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 WTO 사무총장이 없었거든요. 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이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후보는 총 8명이고요. 멕시코,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에서 후보 등록했습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현지 시각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견 발표를 진행합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정견 발표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입니다. 통상 전문가로 알려진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11일 출국하면서 통상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WTO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2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11월에는 선출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분이 이부망천 하신 전직 의원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 정부에서 발탁될 정도면 능력은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세계적으로도 좀 잘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유명인들이 해킹을 당했어요. SNS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킹당했어요? 트위터에서 해킹을 당했는데요. 미국 정계, 재계, 연예계 유명인사들의 계정이 동시에 털렸습니다. 네, 저는 안 당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식 계정 비롯한 유명인들의 계정에는 30분 안에 $1,000를 하나로 120만 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돈을 2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글이 올랐다가 삭제가 됐고요. 돈을 보낸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게 돈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하나로 1억 3천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빌 게이츠의 계정에는 모두가 나에게 사회 환원을 원하고 있으며 지금이 사회 환원을 할 시간이다. 이렇게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예, 오바마에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사회에 돈을 돌려주려고 한다. 이런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IP 주소가 미국 휴스턴과 뉴욕,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또 인도네시아 등으로 파악이 돼서 사실 이 보안이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 주가는 또 장외 거래에서 5% 가까이 추락하기도 했고요. 예, 돈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인천 지역의 수돗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인천 서구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 지역 3만 6천 세대인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양구, 남동구 같은 인천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돗물을 틀었더니 5mm 크기의 유충이 물에 섞여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서 인천시는 서구 공촌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생했다. 연결된 배수지 8곳 가운데서 2곳에서 이렇게 발견됐다. 밝힌 바 있는데요. 아이고. 유충은 모기와
비슷한 깔따구류의 유충이라고 합니다. 깔따구군요. 인천시 수도사업본부는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지에서 유충이 어떻게 가정집 수도관까지 이동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인천시는 깔따구류가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시각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 이거 더럽고 네, 실제로 불결하죠. 영상을 보시면 이게 막 기어다녀요. 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신고가 접수된 지역 3만 6천 세대의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또 해당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도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생수를 사용해서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생수입니다. 그리고 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빠른 대응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빨리 이런 거는 해줘야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스 송지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373님, 주진우 형님은 유명인이 아니라서 털리지 않은 겁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털리지 않았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알겠어요. 2661님, 주 기자님, 나비처럼 힘없이 날지 말고 벌처럼 날아서 그냥 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제가 힘이 조금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8748님, 애들이 물 먹은 닭 싫다고 해서 기름 먹은 닭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복날에는 닭이죠. 3788님, 초복이라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글쎄요, 선택권이 없어요. 아내가 초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무언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사주세요. 슬로건으로 가볼까요? 조성빈님입니다. 촌철살인 시사감별사 시물리에 주기자가 진행하는 주 라이브 시물리에 나왔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주진우는 뉴스를 먹는다. 주진우 라이브. 여러분들이 좀 먹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복날 많은 것 맛있게 드시고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주 후반이라 그런지 오후 교통량이 빠르게 늘었는데요.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라 마음의 여유 갖고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해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신풍휴게소를 지나서부터 1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더 가서 호계터널에서 마곡사 사이 2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2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또 수원 일대 2km 구간과 신갈분기점에서 죽전 부근,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사이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신갈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부근 1km 구간 막힙니다. 다시 동서안에서 광교터널 부근과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부근까지도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힌트, 주진우 기자가 라이브로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방송.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정답이 청취율 조사의 정답입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말하지 않은 것은 과연 허위사실 공표일까? 오늘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단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이 지사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친형 강제 입원부터 대법 선고 그리고 남은 재판이 또 있는지 재판이 많았어요. 의혹은 산이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셨죠 오늘? 아니 뭐 선고 끝나고 네. 뭐 특별히 이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의외로 바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담담했었습니다. 허탈하다니요. 지금껏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뭐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게 이제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돼 가는데 네. 이제 그 끝을 보고 나니까
야, 근데 이제 한 30분, 40분 정도로 선고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을 했는데 이 3, 40분으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해서 좀 허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기자들 전화 많이 받으셨죠? 기자들 전화가 많이 올까봐 네. 오늘은 아예 이제 변호인단 인터뷰를 따로 따로 해서 하셨군요. 네. 전화는 거의 안 왔습니다. 네. 예.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요지가 어떻게 됩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해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공표라는 부분에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말을 안 하는 것, 그것도 공표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침묵, 부진술 그런 것들은 허위사실 공표는 널리 알린다는 거니까 그런 공표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시민들은요. 예. 이재명 지사가 의혹이 되게 많았는데 엄청난 의혹 중에 이거 하나로만 재판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아해하고. 이게 사람들이 허위사실 공표, 아니 말을 하지 않은 게 허위사실 공표인가,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은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재판은 이제 1심 때부터 따지자면은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따져보자. 이거 많았죠. 이 지사의 의혹들 중에 맞습니다. 예. 의혹들 중에 그러니까 죄가 될 만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뭐 사실 아시겠지만은 뭐 무슨 여배우 의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뭐 이게 과연 이렇게 사법 절차를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진짜 의문이 들 정도로 진짜 탈탈 털었지만, 사실 이제 수사를 거쳐가지고 법원에 올라간 거는 이제 그 형님 이제 강제 입원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장동이랑 검사 사칭 부분을 이제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밖에 안 올라갔죠. 검사 사칭 부분은 뭐 어떤 내용이었어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뭐 이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뭐 검사인 것처럼 뭐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검사 사칭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한 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해가지고 이번에 기소가 된 거였죠. 무죄를 그렇지만 받았나요? 예, 그 1심, 2심 다 무죄 무죄를 받았습니다. 받았- 예. 또 대장동 문제는 뭔가요? 그 대장동 문제는 이제 대장동 개발을 잘해서 그 이익을 결국 이제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취지로 얘기를 이제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죄가 됩니까? 뭐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뭐 펑펑 쓰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아니 대장동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펑펑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또 허위 사실 공표 해가지고 기소가 됐지만 그것도 1심, 2심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말을 좀 약간 좀 그 거칠게 했나요? 이 지사가 거침없어서 좀 거친 측면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마 선거 과정이니까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좀 과장이랄까 하여튼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2심에서 임상기 부장판사가 예.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부장판사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한 거죠? 유죄 판결이 벌금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사직이 날아가고 선거 과정이었으니까 38억 원의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중죄가 되는 건데요. 예.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에 대법원에 올라온 쟁점에 대해서 2심이 굉장히 이제 뜬금없이 만들어낸 쟁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쟁점이 1심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1심 거의 이제 마지막 재판 때 재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었어요. 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1심 판결이 불씨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1심 판결문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네. 하지만 이러해서 무죄다라고 했는데 2심 재판장님이 이거를 딱 캐치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왜곡을 했다. 그래서 유권자가 볼 때는 형님 강제 입원 절차에 뭐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심에서는 이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도 박상욱 대법관 비롯해서 소수 의견에서 예. 이 부분을 그 유죄로 볼 수도 있다는 그 뭐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박상욱 대법관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논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무리 이제 방송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다 준비를 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론 과정 중에서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준비된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 선고, 전원 합의체 선고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고로 내용을 들어보면은 선거의 자유 예. 그리고 선거의 공정 그 두 가지 가치를 두고 대비를 했는데 이 선거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그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없다. 아무리 공정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공정이라는 가치가 선거의 자유를 본질적인 걸 훼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뜻, 이제 여론, 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만약에 이 지사가 유죄를 받는다면 예. TV 토론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은 방송 토론회에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방송 토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예. 변호사님 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거라고 예.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1심부터 지금까지 예. 이게 무죄가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 반응이 다 그랬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러던가요? 예, 지사님은 이제 좀 불안해 하셨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저희도 놀랐었습니다. 네. 예, 저희는 뭐 1심에서 이제 너무 완벽하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심 변론 과정에서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 예기치 않게 그것도 당선 무효형이 나와버리니까 사실 그때는 좀 놀랐었습니다. 재판 쭉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경찰 조사부터 계속 이어왔는데 선거 전부터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으니까. 근데 그 간의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고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일이 있었다거나. 이제 1심 끝날 무렵에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록 중에서 수사보고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형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는 자료인데 이게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그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검찰 측에서 5번이나 의견서를 쓰면서 안 내요. 제출을 못하겠다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받았는데 파일이 6,000개가량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 파일들 제출됐었으면은 그 55명의 그 증인 신문할 필요조차 없었던 그 정도로 중요한 파일들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거를 검찰이 숨기고 은폐를 있었어요. 했죠. 네. 그래서 저희는 1심에서 이렇게 전부 무죄가 나왔던 게 그 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안 좋게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 취지의 그 대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찰 예. 조사 여러 번 받으셨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 조사 그리고 1심, 2심 재판 좀 억울한 측면도 억울하다는 생각도 하겠어요. 이제 지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시고 힘드신 과정이었죠. 그게 지금 벌써 뭐 2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지사님은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고난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뭘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뒤에서는 뭐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러겠죠. 재판받다가 그러지 않나요?
글쎄요, 뭐 재판 받다가 그렇게 뭐 감정적이 아니 되신 적은 괜찮아요. 물론- 이제 무죄 났으니까 얘기했는데 그분 감정적인 분이시잖아요. 아 근데 뭐 많이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재판 과정에서는 뭐 그 막말하시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하셨고 뭐 끝난 뒤에도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은 보이셨지만은 뭐 그렇게 감정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인터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 얘기를 하고 뭐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판 얘기를 했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굉장히 걱정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벌금 300만 원 2심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나머지 상고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냥 그 고법으로 돌아가서 무죄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수원 고등법원에서 바로 배당을 해서 예. 뭐 재판을 한 번 정도 예. 진행을 해서 더 할 거 있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아마 바로 종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처럼 예.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길게 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선거 관련 사건은 이제 재판 기한이 있고 이미 대법원에서도 너무 오래 지체됐다고 네. 좀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늘 만약에 예. 대법원에서 예.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예. 그런 거에 대한 가정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파기환송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뭐 그런데 이제 만약 뭐 상고 기각이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상고 기각이 된다면 그 이유가 사실 좀 상상이 안 갔습니다. 예. 재판 치르면서 변호사님은 어떤 순간이 가장 어려웠나요? 1심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이제 뭐 대장동 검사 사칭 사건까지 포함해서 55명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40명 정도는 이 형님 사건이었는데 그 가족사를 그렇게 국가 권력이 드립하고 그렇게 해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참 제가 봐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게 지사님 뭐 개인 당사자면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 마음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 뭐 우리 주진우 기자님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실제로 뵈니까는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네. 짠 거 같잖아요. 저는 당황스럽게 왜 그러세요?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승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알립니다. 절대 짠 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제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 정리, 이별 뭐든 대행해드립니다. 한겨레 20일 기사입니다. 제일 싫은 거 있잖아요. 일하기 싫을 때 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거 재활용품 수거하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해서 이거 대행해서 해준답니다.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이거 대행업체에서 그냥 능숙하게 와서 잡는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사들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갈 사람이 없는데요. 동행 서비스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역할 대행 업체에서는요. 이런 서비스도 합니다. 연애 상황에서 연출해가지고 좀 설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으슥한 골목길에
악당이 나타나서 애인을 괴롭히려고 할 때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정심 유발, 질투심 유발, 화해 이별 통보까지도 이런 감정 서비스를 대신하는 그런 대행업체도 있답니다. 참고로 이별 사과 이거 하는데 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든답니다.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창조경제인가 봐. 창조경제 얘기하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일상을 외주화하는 대행사회에 살고 있다고. 대행사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연님 문자가 왔습니다. 잘생겼다고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이거 쳐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먹으면 지구 못 버틴다. 못 버텨요. 환경단체 식습관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노르웨이 비영리 단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식습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세계 G20 국가 중에서 음식 소비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말고는 모두 지구를 너무 괴롭히는 수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처럼 이렇게 음식을 많이 소비하면 2050년에는 그 지구가 2.3개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기가 적정량에 비해서 3배 가깝게 먹는답니다. 미국은 5배, 브라질도 5배 넘게 먹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항상 합니다. 항상 지구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김어준은 진짜 미안해야 되는데. DJ 뒷조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2심도 무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국세청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해달라, 숨겨진 자금이 있는지 찾아달라, 이렇게 해외 정보원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줘가지고 국정원 자금을 낭비한 사건이에요. 우리 세금을 낭비한 사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혐의로 기소됐죠.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도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은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자금을 이렇게 해외 정보원에게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를.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같은 혐의로 했지만 무죄였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세금은요? 우리 세금은 국정원 자금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법이 중요하지 않나요? 공무원들한테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조직범죄고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조폭 보스가 행동대장하고 조직원한테 살인, 청부폭력 시켰어요. 보스가 시켜서 한 거죠. 그럼 죄가 없다고요? 수동적이라고요? 처벌을 면해준다고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공무원들 법 지켜야죠. 윗사람이 시킨다고 법을 어기면서 다 할 겁니까? 근데 판사님, 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구현 판사님, 권순열 판사님, 송민경 부장판사님, 윗사람이 시켰다고요? 우리 세금은 어떻게 찾아올 건데요? 법이 너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것 같아요. 몇 사람한테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만. 대학들 2학기 대학들 2학기도 비대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얘기를 안 하면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한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차라리 휴학하겠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학기 때 대부분 온라인 수업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전면적으로 하기는 2학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문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용,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필에서 얘기했습니다. 연세대 이경태 부총장님 딸 점수 조작해가지고 합격시킨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세대 직원들이 유흥주점 가서 1,600만 원 쓴 거, 그거 다 등록금, 학생들 등록금으로 쓴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돈 벌어요? 등록금으로 벌었어. 경희대 성폭행 교수님, 그분 월급 뭘로 줬습니까? 대학 등록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이제 부끄러운 일 말고 이건 등록금은 좀 깎아주거나 학생 편에서 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말을 안 하겠어. 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대요. 몇 천억씩 쌓여 됩니다. 대학마다. 어이구, 부러워서 그래요. 돈 많은 게 부러워서. 담배보다 무서운 코로나19, 영국 흡연자 100만 명 이상 금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코로나가 호흡기 관련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기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병세가 악화됩니다. 특별히 흡연자한테는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코로나와 흡연 이 관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영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중에 입원한 거 따져보니까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자 16세에서 29세 흡연자 중에 최근에 17%가 담배를 끊었답니다. 금연에 들어간 사람 중에 41%는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다가 호흡기 질환이에요. 흡연자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못 봤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무서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흡연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기사도 좀 써주세요. 기자님들 꼭 좀요. 부탁드려요. 폼페이오 트위터에 올린 곰돌이 푸 사진, 시진핑과는 무관. 뉴시스 기사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반려견과 곰돌이 푸 사진을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요. 반려견이 곰돌이 푸를 거의 좀 공격해가지고 푸가 좀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이게 중국을 좀 비하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티즌 분석이 아니라요. BBC에서도,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별명들은 엄격한 검열을 받는데 폼페이오가 푸 인형 사진으로 시 주석을 조롱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뭐 여기까지 얘기 나와 그랬는데 이게 그 시진핑을 저격했다는 푸 게이트로 곰돌이 푸는 아무도 상관도 없는데 푸는 억울할지 몰라도 푸 게이트까지 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시진핑 주석을 곰돌이 푸와 연관시키며 희화했다면서 대만 게임 환원을 판매 금지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반려견은 무슨 잘못이고 곰돌이 푸는 여기서 왜 누워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사람들은 피서가려고 가족이라던 개 고양이를 버린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여름 피서를 앞두고 가장 많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거 정부 통계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발생한 동물 유실 건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총 13만 5천 건 정도의 동물 유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과 8월에 2만 8천 건, 가장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추석이 끼어 있는 9월, 10월에 여기에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그때 또 많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면서요, 내 새끼라면서요. 그런데 휴가 간다고 버리고, 애가 컸다고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좀 슬픕니다. 연마을 흰둥이한테 반해가지고 집 나간 우리 집 누렁이 있었는데 누렁이는 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슬픈 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4559님, 법이 따뜻하다 못해 뜨겁네요. 그러게요, 법이 뜨거워요. 누구한테만 뜨겁습니다. 이성길님은 법이 온수매트야. 네, 온수매트까지는 제가 몰랐네.
김민기, 이지윤이 부른 백구 들으면서 저는 1부 마치겠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아주 잠시만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